며느리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나레이션 대본. 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제가 그녀 앞에서만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제 친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제 딸이었습니다. 한도윤.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입니다. 직원 3만 명, 자산 10조. 제 손짓 한 번에 수백 개의 사업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며느리 한 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그녀를 처음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약혼녀 서연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저와 마주쳤을 때 30년 동안 묻어뒀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녀의 웃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그 웃음을. 저는 그 웃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평생 사랑했던 단 한 사람, 지연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뭔가 날카로운 것이 심장을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평생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맞을 때도, 사업이 무너질 때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제 눈물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아내 이선영이었습니다. 결혼 30년. 그녀는 저의 비서였고 동반자였고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솔직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하지만 좋은 동업자가 될 순 있소. 그녀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사랑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할 수 없이. 저는 황급히 냅킨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건너편에서 아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무슨 소리요? 지연이요.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한 그 여자 말이에요. 제 손에서 잔이 떨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저 며느리가 그 여자를 닮았어요. 너무나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저 여자 볼 때마다 우는 거 다 봤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내는 서연에게 독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서연이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다시 차리겠습니다. 다시? 너 같은 년이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창피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 그만해. 왜요? 당신 저 여자 편 들 거예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예의가 없잖소. 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서연의 옷을 찢고 음식에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고 밤마다 방문을 두드리며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보호하고 싶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필체였습니다. 도윤아, 이 아이가 태어나면 꼭 보여줘. 이 반지를 보여주고 말해줘. 너희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고. 우리의 사랑이 너를 만들었다고. 부탁해. 이 아이를 지켜줘.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쥔 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나 지키지 못했어.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지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나 아기가 생겼어.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 응, 그런데 도윤아.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심장이 안 좋대. 아기 낳으면 위험하대. 그럼 낳지 말아요. 당신이 더 중요해. 안 돼.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증거야. 꼭 낳을 거야. 지연아.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꼭 살아남을 거야. 우리 아기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지연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기도 함께.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산모도 아기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사업상 필요로 선영과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그게 제가 선택한 벌이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제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래 일한 가정부 김 여사였습니다. 회장님, 이걸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요? 30년 전 병원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또 하나의 반지였습니다. 지연이 끼고 있던 것과 같은 반지였습니다. 이건 어디서? 지연 씨가 세상 떠나기 직전 제 손에 쥐어줬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아기는 죽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바꿔치기 됐어요. 부인께서, 이선영 여사께서.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김 여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출생기록, 초음파 사진, 그리고 병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회장님이 지연 씨를 잊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고아원으로요. 그럴 리가.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출생일자, 시간, 혈액형,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아기가 어디 있어? 김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층, 며느리 방 쪽을. 서연 씨예요. 서연 씨가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눈물, 설명할 수 없던 통증, 그녀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리움,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제 몸이, 제 피가, 제 본능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제 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것과 함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왼쪽 발을 약간 끄는 습관, 지연과 똑같았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코를 살짝 찡그리는 버릇, 지연과 똑같았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세우는 습관, 지연과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았지? 그리고 일주일 뒤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자 일치율 99.999%.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 후회, 그리움, 모든 게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우리 딸이.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선영, 당신 뭘 한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요. 서연이가 누군지 알고 있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알아버렸군요. 왜 그런 짓을 했소? 왜 내 딸을? 당신 딸? 그 여자 딸이잖아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30년을 당신 옆에 있었어요. 30년을.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 딸을 빼앗은 거요? 네. 그래야 당신이 그 여자를 잊을 줄 알았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광기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안 돼요. 그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져요. 이미 당신 인생은 당신 손으로 망가뜨렸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소. 유괴죄로.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의 증언, 병원 기록, DNA 검사,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 네, 저는 한도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죽은 여자만 사랑했죠.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언젠간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빼앗은 건 그 아이가 있으면 그는 영원히 그 여자를 못 잊어요. 그래서 없애야 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안 돼.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저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아니 서연아. 네, 회장님.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라고. 30년 동안 당신을 찾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결국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회장님?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너무 늦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나는 내 아버지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30년 만에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DNA 검사 결과야. 그리고 내 엄마가 남긴 편지도 있어.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지연이 남긴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내 딸에게, 엄마는 너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너는 내 아빠를 닮아 강하게 자랄 거니까.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잊지 마. 사랑해. 서연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도윤 회장,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딸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제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아내는 질투 때문에 제 딸을 숨겼습니다. 30년 동안.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조용히 떨어지는 눈물 한 줄기. 그건 죄책감의 눈물이자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지연에게 받은 마지막 선물. 6개월 뒤 저는 서연과 함께 지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나왔어. 우리 딸 데리고 왔어. 30년 걸렸지만 약속 지켰어. 우리 딸 지켜냈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지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우리 딸 찾아줘서. 그날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3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